네, 이번 강의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이퀄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곧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같고, 그 다음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두 함수의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 즉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바로 y는 fx와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는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극값이 이제 극대 하나의 극소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고, 그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만약에 이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이 음수라면 바로 x축, 즉 y의 값이 함수의 값이 0인 이 x축은 이 양수와 음수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fx와 fx 이퀄 0이라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을 1개, 2개, 3개를 갖게 되는데 그 3개가 모두 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극대값의 부호와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다르면 3차 방정식은 바로 몇 개의 실근? 네, 1개, 2개, 3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극대의 극소가 존재하고, 이때 극대값이 0이라면 바로 x축이 이 극대점을 접하면서, 극대점에 접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fx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은 이 접하는 부분은 언제나 중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중근의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도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있는데, 극소값이 만약에 0이라면 x축이 바로 이 극소점에 접하면서 쭉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요 극소점에서 중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걔보다 조금 작은 어떤 또 다른 실근을 하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극대도 음수, 그 다음에 극소도 음수라면 x축은 함수값이 0인 곳이니까 음수보다는 위쪽에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x축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은 하나밖에 생겨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이것도 뭐 똑같은 겁니다. 두 개의 극값이 둘 다 플러스이면 당연히 x축은 y값이 0인 곳이니까 바로 얘네들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하나, 그래서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대값이 또는 극소값, 즉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중근을 가져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잠시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도함수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서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의 그래프죠. 자, 이때 만약에 이 알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딱 0이 된다면 그때 x축은 바로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접선이 되는 것이죠. 접하는 선이 되는 것이죠. x축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몇 중근을 갖는다? 네, 3중근을 갖는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봅시다.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도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 부분을 베타라고 하고, 이 부분을 감마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이 알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감마는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점점점 이쪽으로 근접시켜 나가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결국은 알파하고 이 감마가 전부 다 베타로 수렴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 세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달랐던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은 값이 되어 간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삼중근, 근이 3개가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삼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X축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접해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위로 간다든지 그 아래로 가게 되면 실근을 하나만 갖게 되는 거죠. 이때도 실근을 하나이지만 3개가 중복되어 있는 삼중근이 되는 것이고, X축이 위에 그려져 있거나 아래에 그려져 있으면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 X축이 어디에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점은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갖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의 실근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의 증명에 있어서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결국은 그래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그 함수의 값, 4차 함수의 값이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양수만 나온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라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면 그 가장 작은 값, 최소값보다 더 큰 값들은 뭐 볼 것도 없이 0보다 다 크겠죠. 그래서 이 4차 함수의 값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바로 이 4차 함수에 대한 모든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좌변에 있는 이 4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도함수를 구해 봅니다. 도함수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값이 0이 되는 이제 극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0이 되는 그 실근 x는 1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1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다른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을 1로 그냥 놓고, 자, 이런 부분은 잘라서 연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계속 증가만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가 않죠. 이쪽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유일하게 1에서만 나오는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4차 함수의 값 중에서도 가장 작은 최소값은 x가 1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f1의 값을 계산해 보면 2를 넣어서 여기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fx는 2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고, 2라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최소값보다 또 더 큰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fx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어떤 함수의 값이 양수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한 3차 함수의 값이 무조건 0 이상임을 증명하라 라고 나와 있으면, 자, 우선 좌변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이 fx, 즉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바로 구합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6이고, 자, 이 도함수가 바로 2차 함수죠. 네, 이 2차 함수의 값은 최소값이 6이 되기 때문에
바로 도함수의 값은 항상 0보다 큰 양수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자, 도함수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나 변화율이 양수니까 항상 증가만 하고 있다. 모든 점에서 증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구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이 0에서 일단 그 함수값이 얼마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f0, 0에서의 함수값이 0이죠. 그런데 얘는 0 이상에서만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0 이상이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지운 거는 겁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x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0,0이니까.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0 이상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0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0이 0이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면 0보다 큰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보다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0 이상의 범위에서 이 fx의 값은 언제나 0 이상이 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왼쪽에 있는 3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 것이지만 이 식을 한쪽으로 전부 다 옮겨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새로운 함수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두고 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바로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값이 0인 곳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라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두고 극점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쪽이 마이너스 1이고 큰 쪽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함수값을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도 뭐 계산을 굳이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쪽도. 근데 뭐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즉 x축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 0인 것이죠. 자, 이 점은 y값이 얼마?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축은 y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3차 함수와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1개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뭐 똑같은 문제죠. 왼쪽도 4차 함수, 오른쪽도 4차 함수. 자,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4차 함수를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새로운 4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얻어진 이러한 4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바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고 자, 도함수를 구하면 4, 2,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죠. 극점의 위치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도함수의 값이 0인 곳을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 0, 1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고 극점 3개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써서 함수값을 다 구해봅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소값,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1. 0을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1이고 그 다음에 1에서 또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서 그런 거지만 이 점하고 이 점은 똑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축은 y값이 0인 곳이니까 y값이
1인 곳과 y값이 마이너스 1인 곳 사이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y는 0이라는 즉 x축과의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네, 4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러한 3차 방정식이 근을 갖는데 하나는 양근, 그 다음에 두 개는 중근이 돼 음의 중근이 되어야 된다. 자, 이때 k의 값은 얼마여야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죠. 일단 이 좌변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도함수를 바로 구합니다. 이 3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과 이렇게 4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4에서 극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극대값을 계산을 해 봐야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쭉 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 13-k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요 4에서의 함수값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여기 선생님이 이제 미리 x축을 이렇게 그려 놨는데요. 만약에 x축을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x축이 만나는 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생기지 않죠. 자, 그러면 근이 바로 양근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양의 실수근을 하나 갖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빨간색 x축이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x축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건 맞지만 자, 이때는 여기가 이제 지금 y축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y축이 여기 있는데 바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첫 번째 점 같은 경우는 0보다 한참 작은 쪽에 있는 거니까 일단 어떤 근을 갖는다? 네, 음의 근을 하나 갖는다.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큰 오른쪽에서 점 두 개가 생겨났으니까 자, 얘네들은 0보다 큰 값들이죠. 그래서 양의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이 이 극소점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자, 이때는 음의 실근과 양의 중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x축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때는 바로 음의 실근만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그려 놓은 그림처럼 x축이 이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만나는 이 점의 x는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중근을 갖게 되고 오른쪽에서 뭐 여기가 이제 4니까 4보다 한참 큰 값이 되겠죠. 4보다 큰 어떤 양근, 양수인 근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 13-k라는 이 함수값은 x축 위에 찍혀있는 점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0이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는 얼마다? 네, 1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3차 함수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문제랑 뭐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하나의 3차 함수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자, 이번에는 상수항 하나를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바로 요 좌변의 함수죠. 좌변의 함수를 3차 함수인데 이 녀석을 fx라고 두고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극대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극소점이 2니까 여기에 x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에 x를 2라고 하고 바로 극대값을 바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의 높이가 얼마 정도의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서 그대로 계산하면 여기가 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여기다 계산을 하면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라고 하는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이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 파악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y는 k라는 가로선을 이 극대점보다 위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점이 하나만 생겨서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되고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 되는 것이죠. 즉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y는 k라는 직선이 이 극소점보다 아래의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질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바로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y는 k라고 하는 직선은 y는 16이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k가 16보다 크면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16보다 아래쪽에 위치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값의 범위는 16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6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차 무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음의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양쪽에 4차 함수식들이 막 흩어져 있죠. 한쪽으로 몰아서 이쁘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좌변에 있는 녀석들을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하면 2x의 4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x제곱.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정리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이 좌변에 있는 이 4차 식을 fx라는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봐야 되니까 미분을 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의 값이 0인 곳을 일단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4씩 곱해져 있으니까 4로 다 나눠버리고, 4로 나눈 값을 그대로 쓰면 x의 대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1 빼기 a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되고,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인수 정리를 써야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a 빼기 a 사라지고 1 빼기 1도 사라져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a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조립제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혼란이 오는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음의 정수라고 돼 있죠.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여기 마이너스 a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인데 마이너스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양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최소값 4분의 3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어떤 양수를 더하게 되면 절대로 얘는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마이너스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존재하고, 그 이외의 x에서는 절대로 미분계수가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한번 존재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 자,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도 이것이 지금 이 4차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차 함수의 값 중에서도 가장 작은 녀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어쨌든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주르륵 넣어서 계산을 한 값이 마이너스 a 3이 되고, 이 값이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만 커주기만 하면 그 이외의 모든 함수값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빨리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좌변에 있는 3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한 후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극대점 하나, 극소점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보정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는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를 주르륵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a-20인데 바로 이 a 빼기 20이라는 값이 양수이면 당연히 이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걔네들도 양수가 되겠죠. 얘네보다 더 큰 값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x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a 빼기 20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도 2에서는 0이지만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양수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바로 이 a 빼기 20이라는 녀석은 2에서의 함수값인데 이 a 빼기 20이 0보다 크면 뭐 당연한 것이고 a 빼기 20이 0이라고 할지라도 2보다 작은 쪽에서에 속하는 그런 x에 대한 함수값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양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 빼기 20의 값의 범위는 0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국 a는 2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